안녕하세요. 오니스트 컴퓨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보자들을 위한 동영상 초이동입니다. 오늘은 순행플러 트릭스 파노라마 360 ARGB 순행플러를 인텔 1700 소켓에 장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인텔 브라켓을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텔 브라켓은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1700 소켓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1700 소켓하고 1851 소켓 같은 규격의 브라켓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1851 장착하시는 분들도 참고해서 똑같이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브라켓을 장착을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브라켓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텔용 지지대가 있습니다. 스탠드오프 지지대를, 요거는 방향성 상관없이 양쪽 다 들어가서 똑같은 규격으로 돌아가니까요. 방향성 상관없이 이쪽에 꾹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퉁이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드 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장착하는 게 요거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펌프 쪽, 라디에이터와 펌프 쪽 다음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디에이터와 펌프 쪽 연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케이스에 먼저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하고 펌프도 메인보드 쪽에 결착을 해서 케이스에 먼저 장착한 다음에 선들을 연결을 하고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케이스 쪽에 장착을 먼저 하게 되면은 설명하기가 조금 앵글이 잘 안 나와서 일단 먼저 라디에이터 쪽에 펌프하고 라디에이터 쪽에 선을 어떻게 먼저 연결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라디에이터 장착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장착을 하실 때는 메인보드 장착하시고 라디에이터하고 펌프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선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선 연결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를 여시면은 기본적으로 팬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 장착은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팬 쪽에 들어가는 케이블이 케이블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팬에 팬 속과 LED를 제어할 수 있는 케이블이고요. 요거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나와 있는 곳이 있고 양쪽으로 선 방향은 이 뒤쪽으로 선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자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성이 있어서 반대쪽으로 연결하면은 밀어내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선을 이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으니까요.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컨트롤러가 있고요. 트릭스라고 되어 있는 케이블은 전원선 2개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USB 케이블 하나랑 이렇게 조그만한 4핀 케이블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요거를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컨트롤러 뒤쪽에 보시면은 4핀 단자 들어갈 수 있는 거랑 USB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맞게끔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4핀 먼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핀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USB 커넥터도 5핀으로 마이크로 5핀 이렇게 꽂아 주신 다음에 선을 2가닥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뒤쪽으로.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연결한 요 펜에서 나오는 케이블 4핀 케이블과 5핀
RGB 케이블을 요 커넥터, 요 커넥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ARGB 1, 펜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5V는 RGB 볼트는 구멍에 맞춰서 가운데 없는 걸 기준으로 2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ARGB에 이렇게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은 컨트롤러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파워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로 USB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4핀 하나, 4핀 단자 하나, 5V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B 이제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USB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아래쪽에 보시면은 USB라고 되어 있습니다. USB 1번 총 9핀짜리로 되어 있고요. 한쪽이 막혀 있는 거를 기준으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5개, 밑에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가 비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USB라고 적혀져 있는 아래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메인보드가 USB는 요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USB는 요 하단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트릭스 파노라마 수냉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USB 단자가 꼭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밖에 없거나 USB 단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USB를 2.0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확장 케이블이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확장 케이블을 이용하셔서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USB는 요 밑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4핀 케이블에서 나오는 요거는 펜속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라디에이터에 있는 펜속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CPU 펜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CPU 근처에 있죠. 요 위쪽으로 해서 CPU 펜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걸쇠에 맞춰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CPU 펜속을 메인보드에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V, 이제 요 검정색 5V는 메인보드에 5V 단자 쪽에다가 RGB라고 되어 있는 5V 단자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 보드는 지금 5V 단자가 없어서 다른 보드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드가 5V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컨트롤러, 5V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5V 컨트롤러를 구매를 하셔서 장착을 하시거나 5V를 보면은 보통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메인보드 오른쪽 요 세로 벽면이나 요 위쪽에 위치하는 메인보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밑에 얘도 똑같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LED라고 되어 있는 5V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3핀이죠. 2개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LED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V 또는 ARGB 또는 LED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메인보드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없으면은 별도의 컨트롤러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해서 요 케이블을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요 5V를 연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 하나 구멍 맞춰서 요 밑에 쪽에 이렇게 5V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요 파워 단자 2개가 있습니다. 파워, 요거는 메인보드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요. 파워 서플라이를 보시면은 파워 서플라이에 SATA 케이블을 연결하는 전원 공급을 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쪽 보시면요. 파워 서플라이 쪽 보시면은 요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요 기역자 커넥터, 파워 커넥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찾으셔가지고 요 기역자에 맞게끔, 홈에 맞게끔 이렇게 파워 쪽에서 나머지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2개 다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펌프에서 나오는 케이블이 2개가 있습니다. 펌프에서 나오는 케이블이 이렇게 2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USB로 또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똑같이 4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핀으로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케이블을 뽑아서 USB는 똑같이 하단에, 네, 메인보드 하단에 똑같은 자리에 USB 단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USB 포트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5핀, 4핀 여기 구멍 막혀 있는 데를 기준으로 USB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고요. 펌프 쪽 USB. 그래서 펌프에서 나오는 USB 같은 경우에는 요 RGB의 전원을 이제 RGB 창이 있는데 여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들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연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USB입니다. 그래서 USB 이렇게 하나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펌프에서 나오는 케이블들은 요거는 펌프의 유속을 결정하는 4핀 케이블이기 때문에요. 메인보드 요 위쪽에 보시면은 펌프 단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요것도 저가라서 펌프는 없으니까 다른 메인보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펌프, CPU 펜, 그 다음에 CPU OPT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IO 펌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드에 요즘 나오는 보드들은 보통 이렇게 펌프, AIO 펌프 또는 그냥 뭐 W 펌프라고 되어 있는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U OPT라고 되어 있는 단자도 있습니다. 여기도 장착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4핀을 맞춰서 이제 펌프 단자가 있으니까 요건 펌프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O 펌프에다가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AIO 펌프에 연결하시면은 보통 자동으로 유속이 결정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AIO 펌프에다가 4핀 단자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내 보드에는 AIO 펌프도 없고 CPU OPT 단자도 없고, 네,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단자가 없다 하시면은 시스템 샤시 펜에다가 연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시스템 펜 연결하는 샤시 펜 넘버 1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1번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샤시 펜에다 연결을 하셨을 경우에 바이오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반드시 그 펜 속도를 풀스피드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 유속은 항상 풀스피드로 돌아야 이 수냉쿨러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거의 대부분 출력이 되니까요.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NGTXT 크라켄이나 뭐 이런 리안리 펜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펌프 속도 유속을 결정하는 제품들 아니면은 일반 펌프 같은 경우에 단자를 연결했을 때 풀스피드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야 그 수냉쿨러의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샤시펜에다가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바이오스로 들어가셔서 반드시 펜속을 풀스피드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라디에이터와 펜, 그 다음에 펌프까지 해서 이제 장착을 케이블을 어떻게 장착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이제 케이블을 요 라디에이터와 펌프를 케이스에 연결하고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것까지 마무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에이터와 펌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디에이터하고 펌프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팅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라디에이터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케이스가 약간 비좁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가 들어갈 때 후면팬이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면팬 때문에 라디에이터가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미리 작업하실 때 라디에이터가 걸리는 경우에는 후면팬을 빼주시고 라디에이터 장착하신 다음에 다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후면팬이 걸리면은 먼저 후면팬 작업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가 들어갔을 때 요 메인보드 보조 파워 단자를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파워를
가려서 간섭이 생겨서 장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라디에이터 들어가기 전에 이 보조 파워도 걸린다 싶으시면 미리 파워를 장착을 하시고 선을 빼서 보조 파워로 연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를 장착하셔야 라디에이터를 다시 푸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확인하시고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라디에이터를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열 라디에이터 들어갈 때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선은 뒤쪽으로 다 빼서 뒤쪽에서 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은 뒤쪽에서 다 빼서 뒤쪽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때.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라디에이터 장착을 하실 때 나사를 한 4개 정도만 일단 가체결을 해서 이 길이를 좌우로 조절할 수 있게끔 일단은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완전히 나사를 전부 다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나중에 라디에이터를 이동해야 될 때 이제 이동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동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나사 한 4개 정도만 사용을 하셔서 가체결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가체결을 하면은 이렇게 유격이 생겨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흡연팬에 걸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앞뒤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나사 4개 정도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가체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했으면 펌프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펌프 방향은 호수 방향이 이렇게 밑에 호수 방향이 6시로 가게끔 장착을 해주시고요. 요거 장착을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당기면 얘가 빠집니다. 이렇게 빼야 나사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나사를 돌릴 수가 있고요. 자, 뒤에 브라켓도 빼신 다음에 이렇게 나사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바깥쪽으로 이렇게 요 나사도 스탠드오프 나사도 지금 움직여서 맞춰야 되는데요. 일단 이거는 디폴트로 지금 바깥쪽으로 다 고정이 돼 있어서 인텔을 장착하실 때는 이렇게 방향을 안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대에 맞게끔 조절해 주시고 AMD는 AMD 설명할 때 안쪽으로 맞춰서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멀그리스는 미리 도포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그대로 사용하실 분들은 서멀그리스 별도로 안 바르셔도 되고요. 기존의 서머를 안 쓰시겠다 하면은 닦아내고 새로운 서머를 바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은 바로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내 귀퉁이에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니까요. 끝까지 안 돌아갈 때까지 장착을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돌아갈 때까지 장착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 LED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으로 선을 손이 안 걸리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선 방향을 잘 보시고요. 이렇게 다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요 옆에 바람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이 나가는 곳을 왼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후면팬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다시 그대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릭스 파노라마 360 ARGB 수냉 쿨러를 인텔 1851, 1700 소켓에 장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